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오늘은 니로 페이스리프트가 기존에 비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카탈로그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기존의 2018년형, 아래가 니로 페이스리프트 2019년형 카탈로그입니다. 니로는 2016년 3월 출시가 되었는데 양산 초에 대비해서 2018년형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더 이뻐졌습니다. 물론 LED 헤드램프는 옵션입니다. 니로 페이스리프트의 전면부는 기존보다 많이 하이테크한 이미지입니다. 안개등은 LED로 되어 있으며 형상은 마치 화살의 끝부분이 연상됩니다. 프론트 그릴은 기존과 같이 막혀 있지만 기존의 단조로운 패턴보다 강렬하고 자신감 있는 선이 돋보이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게 되면 프레스로 찍는 부분보다는 범퍼나 헤드램프 등 등화류가 많이 바뀌는데 페이스리프트는 특히 안개등에 큰 변화가 생겨서 이미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현재 니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니로는 월 1000대에서 2000대 수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전기차를 포함하면 3월에는 2700대를 팔았습니다. 특히 니로 전기차의 고용량 배터리 주행거리가 약 380km에 달하고 기존의 니로의 기본기가 워낙 좋았던 탓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단 형태로 나온 아이오닉은 니로의 판매량 대비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SUV 형태라는 것만으로도 니로는 고객에게 확실히 어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카탈로그 첫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탈로그의 첫 장은 이 차가 추구하는 고객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차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켜주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2018년형 카탈로그 첫 장은 차는 작게 그리고 하이브리드 SUV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니로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페이스리프트의 카탈로그 첫 장은 차의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이테크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자인도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말이죠. 두 번째 장도 확연히 다릅니다. 2019년형은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디자인이 바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와 프론트 그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도 여전히 2018년형 니로는 조깅을 하는 여성 모델을 배치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리프트의 세 번째 장은 실내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2018년형도 동일한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보다 페이스리프트가 확실히 좋아진 것 중 하나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기존 모델의 센터 페시아는 모든 부품들이 조화롭지 않고 따로 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페이스리프트는 가장자리의 연장선상에서 송풍구, 미디어 컨트롤러,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딱 맞게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송풍구가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형 소나타나 팰리세이드의 송풍구처럼 얇아졌습니다. 이제까지의 송풍구는 위아래가 높게 나와서 디자이너들의 공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송풍구가 얇아져도 송풍량은 만족시킬 정도로 기술이 좋아져서 요즘 현대기아차의 실내 디자인에 물이 올랐다고 느꼈습니다. 또 기존에는 송풍구 테두리를 파란색으로 처리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굳이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뽐내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파란색이 촌스럽게 느껴져서 잘 없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계기판은 7인치 칼라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마치 전기차나 미래의 차를 보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간의 경우 스포티지보다도 더 긴 2700mm 축간거리를 활용해서 넓은 실내 공간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스포티지만큼 큰 차는 아니기 때문에 넓은 실내 공간만큼이나 트렁크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2열을 접으면 기존이나 페이스리프트 동일한 1434리터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동일합니다. 차체나 프레임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안전장비 중에서는 2열의 탑승자 시트벨트 리마인더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고급차에나 적용되던 시트벨트 프리텐셔너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충격 감지 시에 탑승자를 시트에 고정하여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니로나 아이오닉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링크 방식은 코너링에서 토션빔 타입보다 안정적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노면의 충격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반떼 AD는 토션빔, AD 스포츠는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행 성능을 위해서라면 멀티링크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에서 바뀐 큰 몇 가지를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AVN 화면은 8인치에서 10.25인치 와이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실내에 6컬러 무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로 페이스리프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기존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소개가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았지만 페이스리프트는 두 페이지나 됩니다. 기존에 없다가 생긴 기능은 하이빔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입니다. 여기서 차로 유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정말 유용한 기능인데요. 기존의 LKA는 좌우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과 자동차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대 방향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로 유지 보조 LFA는 좌우 차선을 인식하고 가운데에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그 선을 따라가는, 즉 반자율 주행의 기초 단계에 속합니다. 또한 LFA는 일반적으로 좌우 차선이 희미한 등 인식에 문제가 생기면 앞 차량이 주행한 경로를 따라가기도 하는데 그것이 니로에도 적용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는 특히 정체 구간에서 유용합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면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알아서 출발과 정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니로 페이스리프트에 특히 이러한 더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기존의 니로와 페이스리프트를 카탈로그를 통해 비교하는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